안녕하십니까? 주요 개정 내용을 사례로 적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일련번호 부착 대상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일련번호 미부착 대상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공급일자 2일 말까지, 일반 의약품은 공급일자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사례 1번을 보겠습니다. 1월 2일날 전문의약품 100개를 공급하였고 2개를 누락하여 98개를 당일 보고하였습니다. 2개의 의약품이 일련번호가 누락되었습니다. 2월 14일 전문의약품 100개를 공급하고 당일 100개를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3월 15일 전문의약품 5개를 공급하였고 3월 17일날 공급 보고하였습니다. 2길 말이 지났기 때문에 보고 지연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1월 10일 5개 공급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3월 13일날 인지하고 급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5개 의약품에 대해 보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2월 13일 100개 공급, 3월 15일에 보고, 3월 24일 10개 공급, 3월 27일 보고하였습니다. 둘 다 2월 말 이내로 보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현행 행정처분의뢰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월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8%, 2월 100%, 3월 0%로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66.0%가 됩니다. 현행 행정처분의뢰 기준이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이므로 위 사례 1번은 행정처분의뢰 대상이 됩니다. 또 1월 10일에 보고한 일련번호 미부착 의약품 5개를 3월 13일에 보고하면서 기한 내 미보고로도 행정처분의뢰 대상이 됩니다. 그럼 방금의 사례 1번에 개정된 적기보고율 산출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적기보고율은 대상 분기에 보고한 전체 보고 수량분의 기한 내 보고 수량이기 때문에 1, 2, 3월에 공급한 모든 의약품 수량이 분모로 들어가고 기한 내 보고 수량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대상 분기 보고한 전체 보고 수량 320개, 문제없이 기한 내 보고한 수량 308개로 320분의 308로 96.2%가 됩니다. 현행 기준에선 일련번호 보고율과 기한 내 미보고 모두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적기보고율로 개정된 기준에서는 행정처분 의뢰가 없는 양호 사례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한 내 미보고가 적기보고율로 통합되고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해 대상 기간의 평균을 내던 것을 전체 대상 분기 수량으로 바꾸고 일련번호 미부착 대상인 일반 의약품까지 적기보고율에 포함되면서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1기관이 만약 현장 조사를 받아서 미보고한 수량 100개가 확인되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존 현행에서는 현장 조사를 받으면 조사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던 것을 개정된 적기보고율은 조사에서 미보고가 확인된 부분은 바로 행정처분되지 않고 적기보고율 분모로 추가시키게 됩니다. 사례로 보면 2024년 1분기 현장 조사에서 23년 1분기에 의약품을 출하하였으나 미보고한 수량 100개가 확인된 경우는 기존 320분의 308 적기보고율 산출식에 320분의 100개를 더해서 420분의 308이 되어 73.3%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됩니다. 즉 원래 그 분기에 보고한 전체 수량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량이 보고 누락되었다가 현장 조사에 걸리게 되면 조사에서 행정처분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기보고율 분모에 추가가 되어 다시 계산하게 되고 적기보고율이 95% 미만이 되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례 2번입니다. 1월 2일에 전문의약품 30개, 일반 의약품 15개를 공급하였는데 전문 의약품은 27개만 보고하였고 일반 의약품은 15개 모두를 보고하였습니다. 2월 14일에 전문 의약품 25개, 일반 의약품 10개를 공급하였고 전문 의약품을 24개 보고 일반 의약품은 10개 모두를 보고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전문 의약품 10개, 일반 의약품 15개를 공급하였고 전문 의약품 9개, 일반 의약품 15개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에 일반 의약품은 반영시키지 않고 일련번호 부착 대상인 전문 의약품만 반영시켜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각 월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에 대해 반기별 평균을 구해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현행 기준을 적용해보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1월 90.0%, 2월 96.0%, 3월 90.0%가 되어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2.0%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됩니다. 개정되는 적기보고율 산출식에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모두를 반영하고 각 월별 보고율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아닌 월을 구분하지 않고 분기별 공급 수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례 2번에 개정된 적기보고율 산출식을 적용시켜보면 기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일반 의약품을 포함시키게 되고 월별로 계산하지 않고 대상 분기 전체를 적용시키게 되어 분모의 대상 기간 내 전체 보고 수량을 구해 105가 되고 기한 내 보고한 수량 100개를 분자에 넣어 105분의 100이 되어 95.2%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 산출식에선 92.0%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되던 사례가 적기보고율로 개정되면서 95.2%로 양호 사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은 제조 수입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대상 기준은 제조 수입사와 도매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은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제조 수입사인 경우엔 거기에 더해 반기 중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 반기 중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1회 이상에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3번은 그중 반기 중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이 1월 96.0%, 2월 100%, 3월 100%, 4월 96.2%, 5월 97.5%, 6월 96.9%로 평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7.7%로 95% 초과지만 1, 4, 5, 6월의 일련번호 보고율이 100% 미만이므로 현행 기준상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됩니다. 사례 3번에 개정된 적기보고율 산출식을 적용시켜보면 1분기에 155분의 153, 2분기에는 185분의 179가 나오고 적기보고율은 1분기 98.7%, 2분기에 96.7%로 양호 사례가 됩니다. 즉 기존의 여러가지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현행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적기보고율로 통합되면서 기존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던 사례 3번이 개정된 적기보고율에는 양호 사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